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KNR이라는 방법론을 설명하기가 무섭게 그렇지만은 정확하지 않고 진짜 확률 밀도라고 보긴 힘들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확률 밀도를 추정한다 그러면서 쓸모없는 거를 가르쳐 줄 리가 없겠죠. 사실은 이 KNR을 이용한 확률 밀도 추정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이게 일종의 베이즈 분류기 역할을 또는 베이즈 분류기를 적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통 그 KNR 방법의 주된 장점이 베이즈 분류기에 아주 간단한 근사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우선 n개의 자료가 있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뭐 늘 해왔듯이 샘플이 n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 클래스가 포함된 자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메가 i라는 클래스로부터 온 샘플의 개수가 n sub i, 일부분은 그 오메가 i라는 클래스에서 온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샘플 하나를 거기서 뽑아서, 즉 x unknown이라는 뜻으로 x of a라고 표현한 건데, 이 친구가 과연 그러니까 오메가 1인지 오메가 2인지 그 클래스를 결정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류 문제가 이런 문제죠.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얘가 소위 남자 키인지 여자 키인지, 또 남자 몸무게인지 여자 몸무게인지를 분류하고 싶은 경우가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 인식 적용 대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인데,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궁금해하는 그 샘플 x sub u 주변에 최적이 v인 초구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x라는 그 변수 자체가 즉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몇 차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3차원 이상이 되면은 최적을 우리가 하이퍼스페어라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길이와 면적과 그리고 부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반지름이 일정한 크기를 갖는 어떠한 최적 부위를 초구체를 그리고 그 최적 안에 전부 K개의 표본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미의 지점을 우리가 샘플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샘플이 여러 개가 막 2차원으로 뿐이 저는 설명을 하기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샘플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X unknown 하나를 찾았습니다. 즉 우리가 한 샘플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샘플 하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샘플은 X U라고 우리가 unknown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다가 우리가 V라는 크기의 초구체, 즉 어느 영역이 될지 모르지만 이만한 영역을 하나 설정을 했다고 봅시다. 동그랗게 영역을 하나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당연히 샘플이 몇 개인가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 안에 포함된 샘플의 개수로 지금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하나, 둘. 제가 이거를 쓰면 이게 자꾸 변환이 일어나네. 둘, 셋, 네 개가 들어오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K equal 4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오메가 i로부터는 K sub i 개가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 몇 개는 그 특정한 그룹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요거 두 개는 그 초록색으로부터 본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K sub i라고 표현하고 얘를 그 중에 두 개는 i라는 그룹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거를 from 오메가 i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들은 항상 다 그 훈련 자료, 샘플 자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룹 레이블이 다 돼 있는 자료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KNLR 방식을 써가지고서 그 지점에서의 우도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메가 i로부터 주어진 x 값이 나올 확률, 그것을 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도는 nv분의 k라는 우리가 그 추정식을 그대로 쓰면 그때 사용되는 ni하고 ki만 i번째 클래스 걸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ni는 당연히 원래 알고 있어요. 즉 보다시피 오메가 i로부터 클래스에 해당되는 개수 전체 샘플 개수 ni를 알고 있으니까 그 ni 값을 쓰면 되고요. v는 요 구체니까 당연히 v 값도 알고 있고요. 그 안에 k sub i가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k sub i를 쓰면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우도 값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값도 알 수 있거든요. 비조건적인 밀도라고 표현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다 똑같은 그룹이라고 보고 nv분의 k를 결정을 하면 이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어진 x 값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그래서 nv분의 k, n은 전체 샘플 알고 있고요. v도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고서 결정한 거고 거기에 들어오는 k는 당연히 카운트가 가능하니까 그 k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사전 확률이라는 것도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메가 i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전체 샘플 n개와 그리고 i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샘플 개수를 아니까 n분의 n sub i로 우리가 그 사전 확률 값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베이즈 분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이 살려보면 사실은 이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였죠.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 x가 오메가 i일 확률, 이거를 우리는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후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앞에서 결정했죠? 즉 x라는 값이 나올 확률 분의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였죠. 지금 근데 요 세 가지의 확률 값이 다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x가 나올 확률 nv분의 k를 여기 분모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리고 사전 확률 n분의 n sub i를 여기 사전 확률의 위치에다가 치환하고요. 그리고 우도값 오메가 i에서 주어진 x 값이 나올 확률 n sub i v 곱하기 분의 k sub i 요거를 그냥 여기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비슷한 값들이 너무 많죠. 다 서로 상쇄가 될 만한 것들이 v도 상쇄되고 n도 상쇄되고 남은 건 k분의 ki라는 아주 간단한 수식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후 확률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거는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은 왠지 좀 복잡해 보였지만 직관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데, 즉 어떤 우리가 x unknown 값을 위치에 주어진 x 값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이 i번째 그룹일 확률은 그 안에 샘플 개수 중에서 i번째 샘플에 해당되는 개수를 우리가 비율을 하면, 즉 이걸 조금 좀 make sense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고칠게요. 이걸 샘플 6개를 만들게요. 6개. 그래야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안에 k가 6개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2가 되니까, 즉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얘가 i번째일 확률은 3분의 1 정도의 확률인 겁니다. 만약에 두 개의 그룹이라면 나머지 한 개의 그룹이 3분의 2일 테니까 그 두 번째 그룹일 확률이 높은 거죠. 즉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어떤 주변에 샘플 값들의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자기랑 비슷한 친구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만약에 이 k sub i가 만약에 2가 아니라 한 4나 5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초록색 그룹일 확률이 높은 거죠. 즉 주어진 최적 안에서 특정한 그룹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와 최적 안에 있는 샘플의 비율만으로 우리가 사후 확률을 추정할 수 있고, 사실은 요거 자체가 저희 베이즈 룰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베이즈 분류기를 우리가 이 KNLR 방식으로 결정한 확률 밀도를 사용한 베이즈 분류기에 간단하게 축약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KNNR 방식으로 확률 밀도를 추정해서 그 확률 밀도로 사후 확률 계산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그러한 베이즈 분류기를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이 KNNR 방식에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그 현실적인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라벨이 없는 표본이 주어져 있는데 학습 데이터 집합에서 K개에 가장 가까운 라벨이 있는 표본을 찾아내서 K개의 부분 집합 내에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클래스를 그 클래스에다가 라벨이 없는 X sub U라는 이 값을 할당하는, 그게 바로 KNLR 방식의 확률 밀도 추절을 활용한 분류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면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훈련 자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2차원 랜덤 변수의 경우죠. 그러니까 몸무게와 키 2가지 값을 그 모든 그 특징들이 갖고 있다라고 볼 때, 지금 보면 오메가 1 그룹과 오메가 2 그룹과 오메가 3 그룹을 이렇게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으로 분류해 놨는데 어떤 데이터 하나가 요 지점에 떨어지는 데이터 하나가 얻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과연 어느 그룹일까 판단할 때 우리가 아까 방식대로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오메가 1일 확률, 우리가 알다시피 오메가 1일 확률 X가, 그리고 초록색으로는 표현하면은 다시 한번 X가 오메가 2일 확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또 표현해 보면 얘는 X가 오메가 3일, 죄송합니다. 얘가 2고 얘가 3여야겠네요. 그죠? 오메가 3일 확률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다시피 확률 밀도를 계산하려면은 우도하고 사전 확률하고 샘플이 뽑힐 확률 3개의 값을 곱하고 나눠주면 되는데, 그 결과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축약하고 나니까 얘를 중심으로 근접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5개를 결정했죠. 5개의 그 샘플 값을 포함하는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는 샘플 전체 중에 오메가 1에 속하는 게 얼마인지, 즉 얘는 5분의 여기는 4가 되고요. 그죠? 얘는 5분의 1이 되고 이 오메가 2일 확률은 5분의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그룹에 속할 확률이 가장 커요? 당연히 빨강색인 오메가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소위 베이즈 분류기로 결정한 그러한 결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KNLR 방식으로 이런 분류기를 돌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자 필요한 데이터는 그 K를 결정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몇 개의 샘플을 그 확률 밀도 추정하는 데 활용할 건지, 그리고 당연히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금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훈련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집합에 표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샘플 데이터죠. 그리고 근접도를 잴 수 있는 거리 척도, 즉 모든 샘플과의 거리를 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보통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 방식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이그젬플로 좌측에 그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3개의 클래스가 주어진 경우에 X sub U라는 요 값이 과연 누구의 어느 그룹에 해당될까? 우리가 보통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해서 여기선 K가 5인 주변 자료들을 사용해서 주변에 가장 근접한 5개의 이웃한 자료, nearest neighbor 5 샘플을 얘기하는 거죠. 4개가 오메가 1에 속하니까 오메가 1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한 개는 오메가 3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메가 1에 XU가 속한다고 우리가 즉 패턴을 결정을 해버리는, 즉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원리가 바로 KNLR 방식을 활용한 그런 밀도 추정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KNLR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 좌측에 있는 것들은 그 원래의 확률 밀도 함수고요. 그 확률 밀도로부터 샘플 자료를 얻은 예고요. 그리고
그 샘플 자료로부터 역으로 다시 우리가 KNNR 방식을 이용해서 확률 밀도를 추정한 오른쪽이 바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추정 결과가 얻어질 거다. 대충 예측은 되겠죠. 즉 파란색 샘플 주변 가까운 곳에 당연히 그 파란색 그룹, 그리고 빨강색 주변이 빨강색 그룹, 초록색 주변이 초록색 그룹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우리가 원래의 확률 밀도, 그리고 샘플 자료,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우리가 오른쪽에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추정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샘플의 개수를 좀 다르게 했을 때, 역시 KNNR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K를 몇 개로 하냐예요. 그죠? K를 1로 했을 때, K를 5개로 했을 때, K를 20개로 했을 때에 동일한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추정된 결과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즉 K가 너무 커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 결과 세 번째 거로부터도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죠.